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 상황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위 20% 이하 31명을 찍어내는 비명행사 친명횡재 사건, 바로 이재명의 비명 죽이기입니다. 오직 자기 생존을 위해 자기의 방탄조끼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한 갑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준석의 기상천외한 백전노장 이낙연 밀어내기 작전, 이낙연을 산송장 만들어버린 사태, 이재명, 이준석의 공통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혁신당의 분당에 대해서 사기 결혼은 아니고, 결혼까지 간 건 아니고 약혼만 한 상태에서 결혼을 파혼시킨 거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합당한 게 아니고 합의할 것을 파기시킨 거지, 합당한 걸 분당시킨 건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합당 선언만 한 거지 법적으로 합당을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온갖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결혼, 이어가지 못할 결혼, 일찍 파혼하는 게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첫째, 이낙연은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의 대표까지 하신 분이, 물론 이준석도 당대표입니다만 정치적 연륜은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산송장처럼 산송장이 들려져 나온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고, 이준석도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이낙연이 빠지고 나면은 제3지대의 빅텐트라고 했지만 그 텐트는 확장의 한계가 생겼습니다. 지금 여러 정치평론가들이 손익계산서, 어느 쪽에 이득인가 어느 쪽에 손해인가 계산을 하고 있지만 일단 둘 다 이런 것은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준석이 어제 합의 파기 후에, 다시 말하면 개혁신당이 깨진 이후에 참담하다며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다고 아주 진심 어린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준석이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걸 이때까지 이준석이 정치바닥에 들어온 후에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심 어린 사과 그 뒤에 숨은 계산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그 진정성에, 가장된 진정성에 놀랐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빨리 사과 인사를 하는 것, 이게 왜인가? 이낙연에 대한 손톱만큼의 미안한 마음, 당을 깨게 된 개혁신당이 깨어진 데 대해서, 찢어진 데 대해서 진심 어린 죄송한 생각, 이낙연이 떠난 데 대한 미안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자기 세력 확보를 하기 위한 발빠른 인사였다는데,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간다.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탈당한 이준석 지지 세력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진심 어린 태도를 가장한, 그 당시 자기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제 눈에는 진심 어림을 가장한 이런 사과의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너무 계산이 빨라 보인다는 게 보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6억 먹튀 문제입니다. 이준석은 얘기했습니다. 이낙연이 나가면 김종민 현역 의원을 한 명 같이 나갔으니까 깨어지기 전에는 개혁신당의 현역이 5명이었습니다. 현역이 4명이냐 5명이냐 따라서 선관위의 선거 보조금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4명까지일 때는 억 단위가 안 되고 천만 단위입니다. 수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걸 현역이 5명이기 때문에 6억 6천만 원을 선관위로부터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준석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명이 빠지니까 이 4명에 대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6억여 원이겠죠. 선관위에 반납을 하거나 불쌍한 사람에게 기부도 하겠다. 기부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선관위 답변이 아스라. 우리는 그런 반납 규정도 없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부도 불가능하다. 그런 규정조차도 없다. 근데 여기에 제가 분노하는 이유는 먹튀도 먹튀지만 먹튀 자체도 참 가소롭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동시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쓰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정말 제가 괘씸한 것은 이 돈은 누가 준 것입니까? 형식상으로 준 건 선관위가 줬습니다. 그런 기관을 통해 돈을 받아가야 하니까. 그러나 돈의 근원은 어디예요? 수원지는 어디냐고요? 우리 세금이에요. 나는 우리 세금, 더 정확하게 내 세금이 이런 먹튀짓이나 하는 정치인을 위해 쓰이는 것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내 세금을 계산해서 환불받고 싶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렇게 이념도 정책도 다른 그룹들이 자신들의 국회 문턱 낮추는 것만을 위해서 정광석화처럼 합치고 헤어지는 선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법적 합당도 완료되기 전에 정치적 합당 선언부터 서둘러서 선거 보조금만 받아내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예를 만들어 선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누가 이런 이준석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짓을 모방할지 정말 크게 걱정이 됩니다. 이제 갈라선 이낙연은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미래라는 간판 하에. 정식으로 새로운 미래당이 된 겁니다. 이제. 과연 이런 노력으로 훼손된 이낙연의 정치 리더십 복원이 가능할는지, 또 이준석은 탈당한 집도끼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죠. 왜냐하면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라도 국회의원 되겠다고 했으니까, 배지를 달겠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자기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을 정도의 집토끼는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나라를 위한 것 아니고 당을 위한 것 아니고 오직 자기 배지를 달기 위해서 집토끼 데려오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비명은 이재명에게 공정한 공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공천을 해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꿈쩍 안 할 것입니다. 오늘 뭐 이런 토론을 진지하게 하려고 소위 말하는 의원총회를 민주당에서 개최를 했지만 이재명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 공천을 살갗을 벗기는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비명들의 어떠한 비명에도 살갗이 벗겨지는 아픔을 가지고 비명들이 비명을 질러도 꿈쩍 안 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자기가 이재명이 살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더 튼튼하고 완벽한 방탄조끼를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비명들의 살갗을 벗겨서 그것을 자신의 방탄조끼를 만드는데 쓸 것입니다. 이런 이재명을 보면 문재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요? 나를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갈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섬뜩한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을까요? 송명선 시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만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